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itva so sato assa sati sato 인터뷰하거나 법문 들을 때 자살한 스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사띠를 할 때, 사띠를 할 때 대상 하나하나에 보지 말고 원양산 의식 고기를 잡듯이 큰 그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자선할 때나 아니면은 경영할 때, 그러면은 자선할 때는 이 6가지 유물을 다 열어놓고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우 소리 들리면은 소리를 하든지 뭐 일어나 뭐 하든지 알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든지 아니면은 알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경영할 때는 그때 눈을 이제 저 멀리를 보고 보면서 마음은 사띠는 전체를 다 봐요. 다 이런 보는데 통째로 보는데 이게 통째가 보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예. 이게 공간이 넓어요. 이 공간이 전체 다. 지금 있어도 제가 지금 보고 사띠하는 것은 다예요. 여기 지금 다 마음도 보거나 생각하고 다를 지금 사띠하고 그게 이제 공간을 이제 넓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적절하게 갑자기 이제 꽃이 들어온다지 하면 저 알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가끔씩 스님께서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예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수행을 사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해하고 하는데, 또 법문을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고 이해한 거하고 다른 거라요. 다른 분이 인터뷰할 때.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해한 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질문을 또 하기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게 가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단체로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이득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생겨요.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던가요? 서로. 그냥 알고 하면은 그 속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다 들어있다.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투로 전체를 공간을 넓게 하고 전체로 봐라. 하나하나 해서 흐름으로 해서 꼬듯이 봐라.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구나. 그 알고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 수행자의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하는데 그 알고에 이미 관찰하는 마음이랑 다 들어가 있을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가 이제 수준에 맞춰서 관찰하는 마음 쪽으로 이렇게 뭔가 요즘에 포커스가 그 수행자가 한다 그러면 아는 쪽으로 포커스는 안 돼요. 관찰하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수행자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변해요.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가 다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색상향미촉법이라는 대상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는 마음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는 마음이 또 달라져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제.
이렇게 아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나중 가니까 또 다른 아는 마음은 또 다르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용어가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물으라고. 그 아는 마음이 실제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더 진행하다 보면. 그럼 그때는 그렇게 아는 마음이라고 또 쓰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마음도 그래요. 관찰하는 마음이라고 쓸 때는 그 수행자가 어느 정도 관찰하는 마음 쪽에 지혜가 있을 때 관찰하는 마음이라고 용어를 써요. 근데 그러한 지혜 없이 할 때는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만 해버려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보여지는 현상, 저 소리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이제 관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서 사마디가 있어서 가속도가 나면 아까 전에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있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가속도가 나면 이제 이 보는 마음이 대상이 돼요. 그럼 이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될 때는 대상 있죠. 보는 마음 있죠. 이 보는 마음을 보는 건 또 뭐예요? 요걸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얘 아는 마음은 이 전체 아는 마음하고 또 성질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용어를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대상 있고 보는 마음이 있고 그걸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뭐가 알아요? 요게 이제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 보는 마음 한 마음, 뭐 아는 마음 또 한 마음, 관찰하는 마음 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보는 마음에는 여러 마음의 성질들이 묻어서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 보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쓸 뿐이에요. 아는 마음도 그렇고 지켜보는 마음도 그렇고 여기에 쌍카라가 다 이렇게 한 번에 있어요. 주의 기울이는 거, 뭐 의도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래서 그럼 지켜본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아요? 뒤에 또 뭔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정견으로 난 이제 힘을 받아요. 지혜가 계속 쌓이면서. 지혜가 쌓이면서. 이 정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실 직견한다고. 여실. 있는 그대로를 이 지혜로서 그냥 세상을 본다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물들지가 않아요. 이러한 지혜로서 이렇게 봐버리면. 근데 본래 물들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게 되면. 그런 걸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용어가 많이 헷갈려요. 처음 수행하다 보면. 저도 수행할 때, 왜 저럴 땐 이 얘기 쓰고, 여기서는 또 이 얘기, 헷갈려가지고 아주 그냥 몇 년 고생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쓰는구나, 요렇게 쓰는구나.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요것도 이렇게 체험이 되고, 그러한 상태로 쭉 가속도가 나니까는, 얘가 실제 보는 작용을 하네? 라고 이해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실제 아는 작용만 하네?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얘는 진짜 관찰만 하네?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본인 실제 그게 체득이 됐을 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은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면 또 질문하셔야 되고요. 방금처럼. 그래야 거기서 또 빠져나오고. 의심 들기 시작하면 계속 싫은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왜 좀 말이 틀려. 막 이렇게. 실제는 사사님은 그 법문하는 것도 싫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안 돼요. 본인 스스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야죠. 우리 같은. 아니요. 달라드는 걸 더 좋아하라요. 서로 법담하세요.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시고 나면 오해를 풀어야죠. 그 다음에, 이 느낌하고, 느낌의 이제, 느낌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감이 있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그때 이제 통증을 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느낌이 있구나 하는데, 이걸 아는 마음은, 고통스럽냐? 전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그걸 관찰이 돼요, 그게? 예. 어.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 분명히. 몸은 이 고통스러운데, 그럼 이 아는 마음, 이 안에 있는 마음은, 이걸 아는 마음은 고통스럽게로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평온하단 말입니다. 좋네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게 되는데, 구분이 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예. 별개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게 오면은, 이게 될까?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지혜가 아니라 부족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는 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보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는지.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으로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분리가 정확하게 그 성질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되고 그런다는 거는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 아는 마음 쪽에서 굉장히 평온하다라는 것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통증이 심하면 그걸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그런 통증이 오면 평안하게 볼 수 있을까? 대신에 예전처럼 아이고 나 살려주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해서 봐야죠. 어쩌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통증이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은, 이 생각, 사띠가 있어서 하는 생각과, 사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성향에 따라 지금까지 오던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하는 생각. 저는 이걸 이제 구분을 했으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띠가 있는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사띠가 이제 이어지면은 마음이 평온하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유라고 생각을 제가 이제 했고요. 혹시 그 생각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생각 내용을요? 사태의 가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걸 지금 사유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으로만 이제, 결국은 제가 질문의 요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건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가속도 상태를. 방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 좀 보고 싶거든요. 지금 통증이 있을 때와 아는 마음은 평온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리감이 느껴지던가요?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 거리감이 완전 분리돼서. 거리감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히 이게 아픈 건 누가 아프고 마음은 보자. 마음을 이제 봤을 때 마음은 아파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평온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그걸 분리됐다라고 해요. 그거를.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분리된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사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 여쭤보냐면, 법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증은 뭐지? 이 통증은 왜 생겨났을까? 뭐 이 통증은 성품은 뭐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건 사유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생각이요. 이제 사유라고 하면 법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심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건 또 꼭 필요해요. 팔정도에서 그 정사유가 있죠. 그게 나중에 정사유로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통찰 체험이라고 하는데 뭔가 보여지지 않았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사유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좀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한국에서 뭔가 볼록 하면 깨달음이 온다 이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걸 법의 조사라고 해요.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도 하고요. 왜 칠각 찍었어요? 7가지 그 필수 요건입니다. 나중엔 스스로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냥 그것조차도 관찰하고 있으면 돼요. 마음 상태만 점검하고. 생각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심만 가지면 돼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내가 이 대상 말고 또 알 수 있는 건 없나? 이러한 관심이 계속해서 사태의 가속도를 유지시켜주고 더 힘이 생겨요. 이러한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는 마음 쪽에서 평온함이 있었다면 그건 분리된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지금 뭐라 하지? 계속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이. 이거 죄송합니다. 말 진짜 많이 하겠네. 아유, 죄송할 게 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나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 바사나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체험도 수행도 중요하지만 실천 수행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나. 아니, 그런 성향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 아비담마 책 1, 2권 그걸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절이란지 그 이까야 경절이란지 그 이전에 이제 강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번씩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는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해봤을 때 여기에 처음 수행해 보기 전에는 제가 다른 그 수행할 때 제가 이 자선을 하면서 일어났던 체험들을 저는 그 경전이라든지 아비담마의 그 있던 그거 맞는가 이렇게 딱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말이 내가 이 경험한 게 체험한 게 있지. 그때 그 말이구나. 그거구나. 우리 그냥 이게 속도가 나쁘죠. 남들이 수행이 저는 잘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지금 사사는 스님은 그런 것들이 도움되지 않는다.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하고 또 저는 또 예를 들어서 마음작용과 이 찌따와 예를 들어서 저타시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마음과 마음 무수, 신앙과 신소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소에 52가지 하면서 뭡니까 갑자기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은 끝절에 색수사 행시와 시기계에 찢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앞에 왜 수상 할 때 수상 매단하고 상은 쌌냐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기회가 딱 빠른데 그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하지 말라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철 스님께서 책 보지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 보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 선사들이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물으면 몽둥이도 들었다 하시고 아주 그냥 고함도 치셨다 하시고 왜냐하면 실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외다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낌이죠. 그 느낌인데 어떤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세 가지 있죠. 이것도 다 가짜예요. 그 사실이 가짜인데 책을 보면 느낌엔 요게 있구나라고 픽스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이론은 필요하죠. 근데 너무 그걸 디테일하게 파버리면 나 지금 좋은 느낌 있는데 이게 없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느끼는 뿐이지 느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는 봐봐요. 잠깐만. 느낌일 뿐인데 실제로는 그 느낌이 이런 어쩌한 그러한 느낌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실제 하는 느낌은 뭐냐면 한국의 그 옛날 뭐라 그럴까 한국에는 그 번역이
받아들일 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게 느낌이 아니라, 그것도 느낌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지 개념적으로. 근데 실제 빠라마다, 실제 하는 거에서는 그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빤야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책에 보면 없어요. 이 실제라는 그게. 받아들이는 그 작용이 순 거지, 외단한 거지. 그 받아들이는 그게 또 체험이 돼요. 그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외단하구나, 실제 하는 외단하구나라고 알아요. 근데 책을 보고 느낌은 세 가지 되게 달달달 외운다면, 마음 못 쓰는 52가지. 오케이. 나는 이제 다 알았어. 이제 수행 마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 마음 부수도 논사들이,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쓴 거고,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를 쓴 거지, 실제 그걸 다 구분을 못 해요. 특히 행에서, 그 쌍카라에서. 부처님께서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수상 형식이라 이렇게 했지, 그 아비담마는 논이란 말이에요, 논.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 그냥, 이런 마음들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 논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쓴 거지, 그걸 다 이미 그런 마음을 봐버렸다 하면 그건 실제 본 게 아니에요. 빠라마타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차원이지, 그거는 빠라마타는 뭔가 살짝, 아주 미세한 게 뭔가 봤다. 깔라빠라고 들어보셨겠네요. 책 보셨으면. 네. 다른 저쪽 어디에서 뭐 그런 걸 보는 수행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여쭤보니까 드리는데, 뭔가 깔라빠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작용을 본다 하지만, 그건 빠라마타 아니라고요. 이미 마음에서 그렇게 볼 뿐이에요. 빠라마타는 이게 뭔가 생겨나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단지 명색이 안 붙을 뿐이에요. 명색. 쉽게 말하면. 이름, 생각을 안 붙였을 뿐이지, 이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비상비비상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상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뭔가 이게 그런 게 없이 정말 아는 기는 그 하나뿐이라.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해 오는 게, 마음이 뭐냐라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아는 것이 마음이다. 아는 것, 그 작용 그 자체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지, 마음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자, 마음은 아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예. 그럼 뭘 알아요? 대상을 여러 가지 알고, 여기 말할. 그게 이제 또 걸려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그 아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막 갓난아기들 이렇게 손잡고 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 아는 작용이 뭘 아는지, 얘가 뭘 할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는 작용은 맞아요. 근데 얘가 단지 뭘 아는 거지? 그거 물어보면 사람들 몰라요. 그럼 그럼 알물 당하는 성질은 뭘까요?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걸 알물 당할까요? 이런 게? 그거는 수행자들 몫입니다. 알물 당하는 성질은 따로 있어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 사이에 있어요. 마음은 그거를 알 뿐이에요. 그걸 인지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하면 뭔가 내가 저 보이는 걸 안다. 나무를 안다. 이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적인 게 그런데, 아는 해버리면, 보이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해요. 나무 알아. 이런 식으로. 그건 싼냐란 말이에요. 실제 식은, 아는 것은 뭔가를 저는 인지한다는 이런 표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인지한단 말이에요. 뭔가 해석도 못 해요. 그러면은, 이 해석도 못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인지되어지는 거는 뭘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몫이라고요, 그게. 그거. 도대체 뭘 인지할까? 인지되어는 게 뭘까, 도대체? 이걸 알 때 이미 부처다, 해탈해 있다, 이미 벗어나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숫단이 빠따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미 이 상태에 있다고요. 누구나 이미 부처라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자 지금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사라지는 거지 이 어떠한 대상이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증이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게 사라지니까 그 통증이 달리 보일 뿐이지.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모르는지는 이제 알아요. 내가 이걸 모른다고 아는 거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뭘 모르는지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그게 일반 사람들 지금 범부들 생활이라고요, 그게. 그게 무섭다고. 끊임없이 그게 윤회 바퀴에서 아주 돌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사단스께서 그 책 보지 말라고 한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또 한국 사람들은 예습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습하는 거. 그건 학교 공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수행에서는 도움이 제가 봤을 땐 좀 기본적인 용어는 알면 좋아요. 기본 그것도 제가 젊었으면은 또 좀 다르긴데 저도 나이가 이제 급하셔서 60년 세월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그렇죠. 죽을 때 뭘 가져가니까 수행밖에 안 가져간다 했는데.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 짧은 세월에 이거 민첩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은 그걸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다. 최근에 어떻게 세우는가? 그 승사들이 한 거든지 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어느 정도는 증명돼서 쓴 것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됐을 때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막 하면 좀 위험합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험해요. 이해된 상태에서 보면 정말 괜찮아요. 그런 문구들이. 특히 저는 반야심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그거 보면 어떤 전체적인 법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을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압축시켜 놓은 최소한의 단어로 그런 느낌이 완전히 와닿아요. 근데 그게 이해됐을 때 해야지. 이해 안 됐는데 그냥 뭐 색즉 시공인 뭐 공일이야 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거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문데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우선에 그런 건 잠시 접어두시고 이해됐을 때 이제 궁금해요. 뭔가 들은 것도 있고 하면 그게 이 얘기구나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알아요.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이제 미얀마에서 인터뷰 하다 보면 인터뷰 시간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상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불교는 삼법인 무상, 고, 무아라는데 수행하다 보면 밖에서 맨날 놀다가 수행처 와서 이제 고요해요.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뭐 수행이나 하자 하면서 딱 흉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관찰이 돼요.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난리 나죠. 이제 그분은 내가 드디어 무상을 봤다. 내가 드디어 무상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수행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수행 다 하는 거라. 사야도는 그런 거 들으면 그냥 웃어요.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겨나더냐 하면 말을 못 해요. 그게 왜 사라지고 왜 생겨나더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체험이 되고 뭔가 이해가 됐다 하면 무조건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딴 길로 안 가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좀 화도 나고 할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내가 막 본 게 분명한데 왜 인정을 안 해주나 화도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 계속 하시고 싶으면 우선에 스님들 말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그거 무상 아니다 그러면 다음날 안 보여요. 짐 싸두고 가요. 딴 데 간다니까요. 여기는 수행처도 아니다. 여기는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야도는 이런 체험이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사라지고 왜 생겨나는지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뭔가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보여요. 뭔가 사마디가 순간적으로 생기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몰라요. 그게 왜 사라지느냐? 몰라요.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 몰라요. 그런 과정들이 다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거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게 그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거라고. 근데 딴 데서는 막 왜 저쪽은 저렇게 테크닉 쪽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다리를 하나 더 놔주고 징검다리를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뭐 테크닉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테크닉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많이 제가 위험하다는 위험합니다.